네,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파주갑 윤후덕 당선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의원 당선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앞서 이제 화면 좀 봤지만 노란색 자켓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예, 요즘이 개나리 계절입니다. 당선 소감부터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선의 영광을 바칩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이 파주 시민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파주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크나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파주 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파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통상 이제 당선 소감을 여쭤보면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역민을 섬기겠다 이러셔서 선거운동 하실 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나요? 여성분들이 표를 많이 주셨나 봐요? 꼭 같이 했어요. 아내하고. 네. 네.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신뢰가 간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걸 아마 지역 주민들이 또 보신 것 같습니다. 파주가 사실 선거구가 이번에 2개로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간신히 분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파주가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당색이 짙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야당 국회의원에서 당선되신 게 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민심의 변화들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뭐 기록에 의하면 50몇 년 만에 그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개무량하기도 하지만은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 변화의 선택이 저에게 역시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질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8대 때도 출마를 하셨는데요. 18대 때는 표 차이가 좀 나서 고배를 마셨고, 예, 이번에는 19대는 57.5%로 당선을 하셨어요. 18대 이후에도 지역에서 이제 원내는 못 들어가셨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가 재수생이었죠. 참 재수만에 합격된 게 천만다행이고요. 그 4년 전 선거는 참 우리 당으로서 저로서는 무척 힘든 선거였죠. 예. 이제 선거라는 게 그래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책임지는 사람들, 소위 이제 집권당이라고 그러죠. 집권당 또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인물들하고 정당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기능. 2가지가 표 하나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4년 전 선거에서는 제가 심판받는 입장이었고, 이번 선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현 정부를 심판을 하면서 저를 선택해준 그런 선거였죠. 그래서 심판은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내주신 거고, 제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4년 동안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우리 지역엔 이제 신도시 지역인데 LH공사가 재정난에 무척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차질을 빚었고, 차질을 빚은 정도가 아니라 물경 한 3년 이상 그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무척 주민들이 고생했죠.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단식도 하고 머리도 깎고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그 주민의 애환을 같이 이렇게 가슴에 담으면서 활동을 했던 게 그게 주민들의 새로운 변화, 선택,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준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주가 이제 2개 선거구가 되면서 파주 지역을 노리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도 단수 후보가 아니고 당내 경선을 거치셨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또 상대방 후보가
방송 앵커 출신이 있어서 지명도가 있었고 네.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부담이 많으셨겠어요? 뭐 편한 선거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이번 이제 당내 경선은 완전히 지역의 유권자가 100% 이제 지역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예. 100% 완전 국민 경선제였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에서 상당히 크다고 봐요. 또 이제 성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후보가 됐고 또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진짜 말끔하고 또 유명한 이제 앵커 출신인 분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네. 하여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네. 네.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예. 당선자님이 57.5%를 득표하셨고 상대방 정성근 새누리당 후보자는 42%였으니까요. 네. 예, 예. 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뭐 선거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정책 얘기나 좀 하실 일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 현안 설명회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이제 파주시에서 주관을 했을 텐데 당선자님도 참석을 하셨나 봐요. 주로 어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예. 그 주요 시정에 대한 예. 보고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 저희 지역은 이제 분구가 돼서 국회의원이 이제 두 사람이죠. 예. 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국회의원 서비스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두 국회의원이 경쟁을 하면 2배가 아니라 2.5배나 3배 이렇게 네.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날 이제 주로 논의가 됐던 거는 시정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부터 우선 좀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정 신도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원거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보도가 됐었죠. 네, 많이 어느 들었다고요. 인천의 어디에서 지하철 타고 역삼까지 오시는데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 출퇴근 시간을 이제 허비하는데 저희는 570만 평의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지하철이 없어요. 아까 그분은 지하철 타고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지하철도 못 타고 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교통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또 그 신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들이 확충이 안 돼 있어요. 예. 아까 2기 신도시라는 말도 했었어요. 우리 네. 방송에서. 예. 우리 2기 신도시가 운정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데 작년 말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한 40% 정도가 이제 덜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발전이 뒤처진 예. 그런 신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주민, 예. 시청, LH 사업, LH 공사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사자가 늘 머리를 맞대는 운정 신도시 도시기반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좀 사실 핵심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네,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파주갑 윤후덕 당선자 만나고 있습니다. 그 운정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뭐 저희도 기자들이 나가서 좀 보도를 해드렸고요.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지난해 말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운정 3지구 사업은 210만 평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예. 2006년 10월에 당시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이제 신도시 사업이죠. 예. 말씀 주신 이 사업은 그 사업이 거의 유실될 뻔했다가 간신히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8월부터는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사업이 이제 정상 추진되게 되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정 2지구 앞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아직도 도시 기반 시설 등에서 네. 여전히 미흡한 상태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 파출소가 금년에 겨우 하나 확보가 됐고 불이 나면 어떨까 참 소방서가 아직 우리 그 19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어요. 예. 이런 예산들을 좀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앞서 교통 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전철이나 뭐 GTX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요. 예, 이 교통 문제는 어느 쪽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선거 운동,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게 120일 전입니다. 예. 그래서 12월 13일 날 등록을 하고 14일서부터 출근길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예. 새벽이죠. 아침 6시 한 10분 이때서부터 한 8시 한 40분까지 이렇게 하면은 네. 겨울에는 해도 늦게 떠요. 깜깜하죠. 깜깜한데 참 명함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나도 춥고 그분도 춥죠. 출근하시는 분들이. 영하 17도, 금년에는 20도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5분 만에 오면 좋은데 5분 만에 오기로 한 게 7분 만에 오거나 또 꽉 차서 떠나가면 눈앞에서 버스를 보고도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죠. 네. 그리고 M버스라고 있습니다. 광역 급행버스인데 이거는 39인승인데 39명만 다 대고 그냥 가요. 서서 가지도 그렇군요. 못하고. 네. 근데 사실 길은 한 70m, 80m 들어서죠. 그럼 한 2대, 3대 정도 놓칩니다. 그러면 한 20분 지나가죠. 제가 앞에 인사하신 분이 계속 서 계시겠네요. 예. 그러면 예. 이제 드디어 버스를 타실 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까? 네. 영하 17도에서 20분을 바람 부는데 그 임진강 바람이 그 얼음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거 불어오는데 한 20분 출근한다고 서 있어봐요. 이게 이제 속에서 화가 치밀죠. 지금 지하철 3호선은 어디까지가 있고 어디까지 연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지하철 3호선은 이제 지축역까지, 불광동 지축역까지가 예. 지하철 3호선이고 거기서부터 대화역까지가 일산선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잘 금방 알아들으시라고 지하철 3호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대화역이 저희 지역하고 뭐 불과 1km 떨어져 있어요. 예. 일산 서구고 저희가 이제 운정인데 그래서 이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해야 하는 게 사실 시급합니다. 그 역을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 4개 정도 만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통일동산이라고 아시죠? 예. 헤이리 마을 아시죠? 문화예술의 거기까지 출판단지 있고 헤이리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헤이리 마을 여기 있는 그러니까 통일동산까지 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파주 시민들의 그 좀 소원이죠, 소원. GTX도 이 파주 쪽으로 좀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나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아직까지 뭐 정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상위 계획에 국가 철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GTX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 3호선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GTX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방식이 확정이 되면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서에서 킨텍스까지의 구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우리 파주까지 연장을 해서 GTX의 출발역이 파주가 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죠. 거기에는 파주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킨텍스보다는 기지 차량을 만드는 땅값이 훨씬 싸죠. 훨씬 싸고 운정 3지구 말씀드렸는데 이 운정 3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철도에 의한 신교통수단으로 3천억 원을 LH공사가 부담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연장하는 노선을 파주로 연장하는 데는 우선 3천억 원의 현금이 을 드릴 수가 있고 시행자에게 그리고 킨텍스보다는 훨씬 싼 차량 기지의 땅을 파주시가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운정 3도시 그러니까 운정 3지구까지 다 되면 70만에 이르는 파주시가 됩니다. 고객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검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실현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파주 쪽은 또 이제 앞으로의 그 통일의 그 전진 기지 아니겠습니까? 북한하고 밀접한 지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로 이제 교통 대책이나 신도시 얘기 말고 좀 중점적으로 지역에서 추진하실 얘기만 좀 먼저 압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들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예.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서의 예. 중심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첨단 산업이 들어왔죠. 예. LG라는 그건 이제 저 위에 있는 파주 을성거구에 네네. 있습니다. LCD 단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 내 그 농업을 기반하는 지역이 네. 또 상당한 면적과 상당한 인구가 좀 혼재된 사시죠. 지역이죠. 예. 뭐 그냥 도농복합 지역이면서 네. 산업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균형 발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균형 발전되는 지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심하고 재정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이 그 중앙정부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돼-가지고 좋은 그런 발전 계획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좀 지나서요.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제가 좀 수다를 떨은 모양입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왜 야권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당선이 되셨는지를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수수하시고 서민적이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19대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치시게 될 텐데요. 이달 말부터 이제 의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지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하실 건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전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의 심화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잘 되는 쪽은 쭉 더 잘 되고 못 되는 쪽이 더 못 되는데, 잘 되는 쪽이 더 잘 되게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안 되는 쪽이 이를테면 더 안 되게는 추세로 가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10년, 20년 후에는 깨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상임위를 다 털어서라도 또 부처를 다 합쳐서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범부처적으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정책 처방을 내는 그런 노력을 여야 없이 하는 게 무척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좀 건의드리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초선이시니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못하셨던 좀 국민을 위한 이상한 행동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새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 파주시 갑 윤후덕 당선자님 오늘 인사드리고요.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